실제 이 연구를 보면 이제 노인이 될수록 여러 이제 성격적인 유형이 나온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성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노형입니다. 분노형. 그러면 주변에 사람이 거의 안 남아 있어요. 즉 반추적 사고는 굉장히 극단적 감정을 일으키는 공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그 라이카드라는 이제 학자가 연구를 했는데요. 실제 이 연구를 보면 이제 노인이 될수록 여러 이제 성격적인 유형이 나온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성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노형입니다. 분노형.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타인이나 세상을 향해서 너무나 화가 나는 거, 그리고 원망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 전체가 뭔가 부정적인 것으로 해상될 수 있고요. 내가 겪고 있는 어떤 문제들을 이렇게 타자나 세상에게 돌릴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이런 것들이 많고요. 아,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런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런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사람이 거의 안 남아 있어요. 왜냐면 이게 힘든 얘기잖아요. 그리고 화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사실은 누구도 좀 듣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주변에 거의 남아있는 사람이 별로 없고, 그러다 보면 더 화가 날 수 있죠. 일단요, 나이가 들수록 사고의 경직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상황을 좀 다각도로 이해하고 유연하게 이것을 판단하고 하는 데 있어서 좀 경직성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나무도 보면 처음에 새싹은 굉장히 조금 유연할 수 있죠. 근데 고목나무가 될수록 어떻게 보면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사라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은 사고의 흐름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안 바뀐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좀 바뀝니다. 그리고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그런 틈이 존재합니다. 실제로도요. 그래서 많은 성격장애를 진단할 때 만 18세 미만을 진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이가 성격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요, 성인이 되면 안 바뀐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성인 중에서도 정말 안 바뀌는 나이가 언제냐면 50대 넘어가서부터는 정말 바뀌기 쉽지 않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인지적인 유연성이 감소한다. 인지적인 유연성이 감소된다는 건 똑같은 생각을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아, 나를 무시하나? 감히 날 무시해? 날 무시해? 날 무시해? 이게 반추적 사고입니다. 계속 똑같은 생각을 반복하게 되는 것. 이런 부분들이 나를 화를 치밀어 오르게 하죠. 옛날에는 나를 무시해? 이게 생각이 들더라도 너무 바빠서 그걸 잊어버리거나, 아이 뭔 뜻이 있나 보다. 아이 바빠서 그런 거 아닐까? 이렇게 하고서 넘어갔었던 어떤 측면들이 있는데, 이게 똑같은 생각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감히 날 무시해? 나를 지금 괄시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 지금 나를 이렇게 한다는 거야? 이것이 나를 분노로 더 치밀어 오르게 만드는 하나의 공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반추적 사고는 굉장히 극단적 감정을 일으키는 공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노년기가 사실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심리적 어려움이 바로 상실입니다. 신체적으로 내가 갑자기 확 꺾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이게 되게 사실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실 심리적 기제거든요. 내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좋아지는 게 아니라 계속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 계속 뭔가 주름이 이렇게 아무리 크림을 바르고 해도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흰머리가 듬성듬성 더 생기고 있다는 거, 키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 계속 몸에서 자꾸 어디가 아프기 시작한다는 거, 이거 다 상실이거든요. 두 번째는 관계의 상실이에요. 옛날에는 품 안의 자식,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였잖아요. 근데 그런 존재들이 다 자기 살 길 찾아서 가요. 가장 사랑하는 배우자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결혼을 했는데도 함께 있는 게 그냥 불편해요. 뭔가 만날 사람도 없는 것 같고요. 내가 어떻게 보면 좀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합니다. 그랬을 때 느껴지는 어떤 취약함이라는 것이 사실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떤 사람이 나를 쳐다도 안 봐요. 아내가. 아니 그냥 저 찬밥 데워서 먹어, 이렇게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아내가 그냥 무심코 한 말일 수 있어요. 근데 감히 나를 이렇게 투명인간 취급해? 당신 뭐라고 그랬어? 은희 엄마 지금 뭐라고 그랬어? 이런 이야기들이 왜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화를 내지?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이러한 굉장히 깊은 상실감 속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올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런 신체적인 노화와 또 상실로 인해서 나타나는 엄청난 스트레스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내가 요즘에 좀 짜증이 많이 난다, 내가 요즘에 특히 좀 예민해졌다, 이렇게 하시면 무슨 성격을 바꿔야 되거나 정신분석을 받아야 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것부터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내가 간밤에 잠은 잘 잤나? 사실 잠을 자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고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짜증과 예민이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인의 어떤 측면들, 노년기로 갈수록 많은 스트레스가 쌓여서 예민과 짜증남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사실은 매우 간단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일단 화가 난다는 걸 알아차리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은 행동부터 하고 막 소리 지르고 나서 그 다음에 화났다는 걸 그 다음에 아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뭐라고 하기 전에 그 어떤 행동을 보이기 전에 막 방문을 꽝 닫는다든지 이런 행동을 하기 전에 아 내가 화났구나 이걸 먼저 감지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아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라고 하는 걸 인지했을 때 그 순간 하는 아주 단순한 기법인데 그걸 인지행동 진료에서 쓰이는 스탑 기법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그냥 스탑하는 겁니다. 이거를요 내가 속으로 하셔도 되고요 짤막하게 내가 속으로 되뇌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화가 나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스탑 하는 거예요. 화가 나요. 날 감히 무시했을 때 스탑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잠깐 빠져나오는 것이 오히려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그러니까 스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각의 반추의 어떤 고리를 끊어내는 그런 개입이고요. 그것을 내가 반복적으로 스탑하게 되면 사실 화라고 하는 것이 계속 뱅뱅 돌아가는 것을 약간의 어깃장을 놓고 사실 그 부분이 좀 증폭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응급처치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렇게 앉아가지고 왜 이렇게 화를 내시냐 정신 분석해보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데리고 나오셔야 돼요. 나오시면 많은 어떤 사고를 사실 미연에 방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탑하시고 나오셔서 화가 많이 났다 하시더라도 바로 응대하지 마시고 심호흡을 크게 한 10번 정도 해보시는 겁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제가 한번 심호흡법 한번 가르쳐 드릴까 합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많은 호흡법들이 있는데 대표적이면서도 아주 강력한 호흡법입니다. 일단은 4초를 코로 깊게 들이치는 겁니다. 이렇게 들이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잠깐 참는 겁니다. 이것도 참는 시간을 잴 필요 없어요. 참는 걸 재라는 데가 있는데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좀 참아보는 거예요. 내가 숨이 좀 막히는 시점까지 했다가 코아인 모드로 이번에는 6초를 후 하고 내쉬는 겁니다. 4-6 호흡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요걸 한 10번 정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다 보면 가슴과 배에는 횡격막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거든요. 근데 이제 횡격막을 잘 통하지 않고 숨이 이제 뇌로 올라가면 뇌는 사실은 이게 사실 밖으로 나와본 적이 없잖아요. 해석 체계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막 불안하면 막 굉장히 불안하다고 느끼고 또 이 횡격막을 잘 통하지 않고 가면은 굉장히 파국적인 사고를 계속 할 수 있거든요. 굉장히 위기 상황인가 보다. 나 지금 뭔가 큰일 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자꾸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과한 감정에는 어떤 해석 체계가 존재한다는 거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생각을 바꾸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숨을 깊게 들이쉬면 아 그렇게 위험하고 힘들고 불안한 상황은 아니구나라고 뇌가 해석을 해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 먼저는 심호흡을 먼저 크게 하시는 것도 핵심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스탑 기법 그리고 나가서 숨을 쉬는 것. 마지막은 내가 보통 사람한테 화났을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가지고 있던 어떤 욕구가 좌절되었길래 내가 이렇게 화가 났던 거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내가 들어왔는데 말이야 불 다 꺼놓고 정신 나갔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만약에요. 그러면 아내가 와가지고 당신 뭔데 와가지고 소리 질러? 신고할 거야 막 하면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벌써 이게 불 붙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서 더 응대하지 마시고 스탑하시고 일단 밖에 나가 보시는 거예요. 밖에 나가셔서 심호흡을 일단 해보시는 거죠. 그러시고 나서요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 내가 밤에 왔는데 이게 그러고 보니까 그냥 불 끌 수도 있는 건데 왜 이렇게 화가 났지? 아니 이게 자동으로 또 불도 켜지기도 하고 불을 다 켜놔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내가 화가 났던 거지? 내가 혹시 아내에게 가지고 있던 어떤 욕구가 좀 좌절된 거지? 이것을 어떤 면에서 숙고의 어떤 공간 속에서 생각을 하다 보면 아 내가 좀 환대받고 싶었구나 이런 걸 좀 떠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말이 훨씬 더 좀 낮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여보 내가 들어오면 좀 불 좀 환하게 좀 켜줬으면 좋겠어. 이런 말은 훨씬 더 그 사람하고도 연결될 수 있고요. 또 교집합을 훨씬 더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어투일 수 있는데 그것은 내 마음이 어느 정도 안정된 다음에서야 나올 수 있다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교수든 의사든 뭐 판사든 무엇이든 간에 내 직업에서부터 내가 조금씩 상실될 때 그만큼의 취약감이 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지 모든 것의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취약해졌을 때 그 취약함을 이용하는 사람이 존재합니다.